남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 언젠가 후배가 고민이 있다며 찾아왔다. 그녀의 동서가 벌써 1년째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 도무지 데려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다. 처음 동서가 아이를 맡길 때만 해도 그녀의 집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니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단다. 물론 그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라 쉽지 않았지만 동서의 사정이 딱해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1년 뒤 동서가 한 통의 메일을 보내왔단다. 큰엄마 댁에서 아이가 잘 크고 있으니 더 돌봐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척 화가 났다.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아져 휴직을 해야 하나 싶던 차에 남이야 어떻든 자기 사정만 앞세우는 동서가 미워서 밤잠도 설친다고 했다. 나는 후배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부탁하지 말라고 했고 그 뒤 동서는 베이비시터를 구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어깨 위에 자신의 짐을 올려놓으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소위 착한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한다. 속으로는 100번이고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은 그들은 차마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는다. 거절하면 실망하겠지.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내가 참는 게 모두를 위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부탁도 들어준다. 하지만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상대가 미안해하기는커녕 너무 당당하게 행동할 때 느껴지는 분노는 결국 내 안에서 곪게 된다. 그리고 그 분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만다. 참으면서까지 관계를 지키고자 했었지만 결국 한순간에 관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다. 일에서든 인간관계서든 참고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착하게 산다는 것은 부탁을 전부 들어주는 게 결코 아니다. 제 몫의 일을 하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착하다는 말을 남의 말을 잘 듣고 그에 순종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남을 너무 존중하는 대신 자신은 거의 존중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들은 번번이 남의 감정이 상할까봐 신경 쓰다가 능력 밖의 일까지 떠맡아 괴로워한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말이다. 그러니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최악의 선택일 뿐이다. 내가 결혼하는 딸에게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말부터 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평소에 딸의 성품으로 보자면 처음부터 시부모에게 잘하려고 무진애를 쓸 텐데 그러면 시부모의 기대가 너무 높아져 나중에는 딸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나는 딸에게 편한 며느리가 되는 게 너한테도 시부모한테도 좋아 라고 말했다.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야 마음이 편하다. 그래야 어느 한쪽만 희생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서로 못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지 알아야 서로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한계 설정이 필요한 이유. 착한 사람들이 터뜨리는 화는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과 그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거나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려워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두려움은 더 크다. 하지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그을 때는 단호해야 하며 그 뒤에 따라오는 죄책감도 잘 이겨내야 한다. 잠시 뒤면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을 느끼게 될 테니까 말이다.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긋는다고 하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손해보는 건 절대 용납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는 태도를 뜻한다. 하지만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내 처지와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상대방이 바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웬만하면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들어줄 수 없다고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타협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당한 조정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표현일 뿐이다. 독일의 관계심리 전문가인 롤프 젤리는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호해지는 것의 최종 목표는 나를 지키고 내가 진정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그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자기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이 나를 오래도록 힘들게 하고 상처 입힐 것 같으면 필요할 때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 단호해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바꿀 수 없는 관계에 매달리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존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거절당한 뒤에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늘 전전긍긍한다. 그들이 깨야 할 편견은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상대를 이기기 위해 싸우자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계를 설정하면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더 존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한계 설정은 내 생각과 취향을 존중받고 싶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다 한계 설정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나약하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나약하다. 누구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약간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려 들고 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이 무사하면 일단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 기부는 조용히 하는 거라지만 내가 기부하면 누구든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맡고 있을 때 도와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때리는 사람이 무서우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물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비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비참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완벽한 사람이란 없으며 나는 이래야 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잡아도 거기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부족하고 허술한 면이 있고 약한 구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만약 완벽한 인간이 있다면 그는 어떤 관계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본래 이기적이고 나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기적으로 자기만 챙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 크게 실망해서 바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이유를 들어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그만 것이라도 나를 위해 주면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남이 나를 함부로 대했을 때 그를 무조건 비난하며 몰아세우는 미련한 짓도 하지 않게 된다. 어쩌면 상대방이 자기 입장만 고려하다 보니 그랬을지도 모르겠다고 이해하면서 동시에 지금이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으면 그만인 것이다. 무엇보다 나 또한 그럴 수 있는 인간이기에 때로 이기적인 행동이나 실수를 저질러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즉,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약한 모습도 받아들여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한계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남이 아무리 부탁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해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2. 이렇게까지 했는데 남들이 나를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를 버려라. 내 동생이 유학 중에 교수가 수학을 잘하느냐고 묻자 잘 못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교수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동생이 수학을 꽤 잘했기 때문이다. 잘하는 걸 왜 못한다고 말하는지 교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말해야 참 겸손한 사람이네 라며 칭찬을 받는다.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게 좋다고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몰려 잘하지도 못하는데 운이 좋았어요 하며 부끄러워한다. 물론 겸손은 좋은 미덕이다. 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독이 된다. 겸손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지 자기를 너무 낮추라는 의미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자기 비하일 뿐이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하겠는가? 실제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안 좋게 말하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말한 그대로를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나친 겸손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해도 남들은 다 알아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으며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지나친 겸손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면 그가 자기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한다. 즉,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포기해가며 부탁을 들어주었음을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정말 그 마음을 모를 수 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면 고마워할 것이라는 기대를 먼저 버리는 편이 낫다. 만약에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았을 때 화가 날 것 같다면 상대방의 부탁을 애초에 거절하라. 굳이 상처를 더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3. 선을 그을 때는 절대 흥분하지 말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할 것. 앞에서 이야기한 후배의 경우 동서의 이메일을 본 후에 화가 나서 잠도 못 잘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동서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흥분해서 말을 두서없이 쏟아내는 바람에 그녀의 뜻은 전달하지도 못하고 괜히 사이만 나빠졌을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선을 긋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일이다. 선을 긋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상대에게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 있다. 불쾌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좋다. 만약 그랬는데도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회유를 하려고 들면 절대로 약해지지 말고 꿋꿋이 결심을 지켜라. 그래야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할 테니까 말이다. 선을 그을 때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다.